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왜 마약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0대들은 호기심? 처음에는 호기심이죠.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을 했는데 어떤 느낌이 들기에 마약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위로되니까. 위로되는 사람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꽉 찬 느낌이 있나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실은 나중에 중독이 되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을 네. 피하게 해요. 예, 마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너무 고통스럽거든. 아까 펜타닐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약성 진통제인데 펜타닐을 투약을 하게 되면은 아무 고통이 안 느껴지거든. 통증도 안 느껴지고. 근데 약효가 떨어지면은 바람만 스쳐도 심한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안 느끼기 위해서 계속 투약을 하는 겁니다. 마약을 하면 행복해진다? 그건 착각이에요. 네.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진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맞아, 그게 아닌 거지. 맞아, 반대야. 아니 사실 저는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너무 무섭고 막 걱정이 되는데 이게 펜타닐 중독자 중에 왜 10대, 20대가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인터넷과 SNS의 발달 때문입니다. 마약 거래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실 직접 만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대면 거래를 해야만이 거래가 가능을 했는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SNS 같은 걸 통해서 마약 거래 방을 검색을 하면은 텔레그램 마약방 같은 경우는 알려줘요. 알려줘서 거기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배달까지 해줍니다. 어머. 수령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까지도 다 안내를 해줘요. 마약 거래 시 유의해야 될 사항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약을 판매하는 그 밀매 조직들은 처음에는 되게 저렴하게 주거나 무료로 주기도 해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래도 혹시 비트코인으로 하고 막 이러지 않나요? 비트코인으로 합니다. 비트코인. 10대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거래를 해요. 은행 간 거래를 하게 되면은 금방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거래 방법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국내 최대 마약 공급책으로 알려진 바티칸 킹덤이 지난 1월 경찰에 붙잡혔죠. 경찰이 서울의 한 모텔에 들이닥칩니다. 마약류와 투약 기구가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날 검거된 사람은 26살 A씨, 일명 바티칸 킹덤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규모 마약 공급책과 그 일당이었습니다. 바티칸 킹덤은 그 마약을 어디서 받았느냐? 해외에서 받았거든요. 해외에서 바티칸 킹덤한테 마약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박광렬이라는 사람이에요. 박광렬이라는 사람은 아마 잘 기억날 겁니다. 필리핀 사탕수수밭 사람 3명 살해했던 살인 사건의 주범.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한국 남성이 긴급 체포됩니다. 체포된 인물은 42살 박광렬. 2016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용의자로 수감됐었습니다. 교도소 수감할 때 마약 유통한 거잖아요. 교도소에 이제 이 검거돼가지고 맞아요. 2번 탈옥을 했는데 이제 2번 탈옥해가지고 나오자마자 맞아요, 마약 맞아요. 거래로 돌아서서 전 세계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바티칸 킹덤한테 마약을 공급을 했던. 근데 최근에 그 충격적인 내용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텔레그램 마약방의 운영자를 운 좋게 수사기관에서 적발을 했어요. 쉽지 않은 근데 그 운영자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학생. 10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와. 근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른들을 밑에 조직원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운반책이나 배송체, 수금체 고용을 해가지고 텔레그램 마약방을 운영을 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어른들은 운영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도 몰랐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 사용의 연령층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40대가 가장 많았어요. 마약 범죄자들이. 근데 작년에 보면은 2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0대 마약 사범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201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배가 늘었어요. 11배. 근데 숫자상으로 보면은 작년에 적발된 게 450명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450명이 전부일 것 같습니까? 더 있겠지. 암수 조사해보면 더 네. 있겠지. 마약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예요. 암수 범죄가 뭔지 아세요? 예, 아래 더 있는 거잖아요. 그 뿌리 같은 그 나무구 뿌리가 더 있는 이게 거잖아요. 숨겨진 범죄를 의미하는 암수. 건데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범죄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암수 범죄율이 마약 범죄가 가장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논문이 있는데 논문상으로 보면은 28.5배라는 거고 많이 보는 사람들은 100배까지도 봐요. 그러면은 지금 적발된 인원의 적발된 건수의 28.5배에서 100배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숨겨진 범죄가 많다는 거예요. 100배. 이런 10대 애들도 마약하다 잡히면 처벌을 받나요? 당연히 처벌을 받죠. 소년원 가겠지. 네, 당연히 똑같은 법률 조항이 적용이 되고요.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마약 범죄 유형에 따라서 해당되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이 추가로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린 청소년이기 때문에 뭐 처벌을 안 받을 것이다, 뭐 약하게 처벌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이 덜 돼 있잖아요. 한창 자랄 나이잖아요. 그럼 마약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도 일반 성인보다 더 심한가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파민으로 인한 우리가 보상 회로라는 걸 갖고 있는데 그냥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약이라는 게 한번 들어갔다 나가면 이 세팅이 완전 기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크게 재미를 못 느끼고 행복감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을 한다고 쳤을 때 우리는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세팅값이 있잖아요. 고정값이. 그러니까 이걸 하면 좋아, 이걸 하면 재밌어가 해마라는 어떤 기억 장치에 자리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은 그게 없는 거죠. 뭐 이걸 했을 때 맛있으니까 행복해. 나 여기 가면 좋았어.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엄청 높여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일반적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느끼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평생 우울증과 불안증을 달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마약을 했을 때 자기가 어떤 느끼는 그 고양감, 어떤 뭐 그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나는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이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마약을 하지 않은 상태는 내가 아니라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 평생을 중독자로 살기가 더 쉬워지는 겁니다. 너무 슬프다. 이 중독이라는 건 사실 다 똑같아요. 우리 사회가 너무 중독에 노출이 돼 있는 사회예요. 맞아요. 재밌는 것도 맛있는 것도 접하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를 끊임없이 자극시키는 그런 활동도 많고 매체도 많고 이런 물질도 마약도 계속 신종이 나오는 것처럼 많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꾸로 자꾸 갈 필요가 있어요. 자꾸 명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과거에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혹은 옛날 시대에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취약해지기 좋은 환경에 있는 우리 뇌를 잘 지킬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예방교육.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는 그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맞아, 받아본 적이 없어. 예,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 좀 의무 교육 시간을 부여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어떤 종류의 마약이 있고 그 부작용은 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인식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저는 정말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마약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변호를 하면서 그 폐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까짓 나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고 자기 가족까지도 파멸에 이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약은 애초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동안 이게 마약 사범들을 보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